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섭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들. 여러분께서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털어놓은 비밀이 소문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배신감과 절망감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인생 경험이 많으신 시니어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이야기들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놨다가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아마도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사람의 진짜 무서운 면을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단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냉랭해졌던 경험 있으시죠? 동창회에서 만난 옛 친구에게 진솔한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 모임에서는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밀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털어놓고 싶어지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되는 치명적인 비밀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런 실수를 반복해 오셨다면 이 영상만큼은 메모하면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외로워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내 이야기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정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놓치지 마세요. 해시태그 첫 번째 금기사항 해시태그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들,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들, 아무도 모르는 과거의 일탈들, 이런 것들을 털어놨다가 평생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나 일탈 행위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음주운전을 했던 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던 일, 불륜이나 외도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은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남편이 과거의 잘못을 고백했는데 부인이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밀들은 언제든 나를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언제든 틀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금기사항 해시태그 상대방의 감정 확인 시도. 이 부분에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정말 뼈아픈 경험담들이 많으시죠.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하고 싶어져요.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 아닌지 말이죠.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너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니? 너는 엄마가 부담스럽지 않니?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하세요. 너 나 싫어하냐고 묻는 순간 그 관계는 끝이 납니다. 확인하려는 그 순간 의심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상대방을 의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의심하고 있어서 너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럼 나도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관계가 점점 어색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관계는 물과 같아서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도 언제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완전히 등을 돌리는 그런 배신의 경험 말입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계속 물어보면 며느리는 점점 부담스러워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서 친구가 줄어들까봐 걱정이 되어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해시태그 세 번째 금기사항 해시태그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보셨을 겁니다. 나이 들면서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들, 누구는 어떻더라 저떻더라, 이런 험담들 말입니다. 동창회에 가면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누구는 사업에 실패했더라, 누구는 이혼했더라, 누구 자식은 문제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순간적으로는 재미있고 친밀감도 느끼게 됩니다. 같은 대상을 비판하면서 우리끼리의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큼은 명심하세요. 입에서
나온 말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갑니다. 한번 내뱉은 험담은 통제할 수 없는 확성기가 되어 예상치 못한 곳까지 전해집니다. 결국 그 말의 주인공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런 일로 평생 친구를 잃고 동창회도 못 나가게 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동창회에서 한 친구의 집안 사정을 험담했는데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결국 당사자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당사자가 너무 화가 나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역추적에 역추적을 거듭해서 결국 모든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동창회는 완전히 분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SNS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한번 잘못된 말이 퍼지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험담을 들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 험담을 저렇게 하는 걸 보니 분명히 내 험담도 할 거야. 결국 험담을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불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네 번째 금기사항 해시태그 과도한 자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네 번째 금기사항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돈 자랑과 자식 자랑은 사람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는 의대 나와서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집도 좋은 곳에 사고 손주들도 정말 똑똑하고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하시죠. 하지만 듣는 사람은 속이 뒤틀립니다. 내 자식과 비교되니까요. 특히 시니어 분들 모임에서 자식 자랑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 문제로 고민이 있거든요. 취업이 안 되었다거나 결혼을 늦게 한다거나 손주를 안 낳는다거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자식 자랑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자랑과 자부심은 다릅니다. 자부심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지만 자랑은 단순히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속 자랑만 하다가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져가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진정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운이 작용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노력도 존중할 줄 압니다. 우리 아이가 의대에 갔지만 사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너희 아이도 충분히 훌륭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달랐어. 머리가 남다르더라고. 공부도 알아서 척척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시죠? 돈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우리 집값도 올랐나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우리 집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아니? 요즘 부동산 투자 정말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 자랑이 관계를 망치는 이유 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진심 어린 나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식을 들을 상대가 자녀 교육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비슷한 기쁨을 경험했거나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기뻐할 수 있겠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니까 남들도 기뻐해 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자랑이 나오게 됩니다. 골프 모임에서 새로 산 차 이야기를 하거나 등산 모임에서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하지만 듣는 사람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여유가 없는데 저 사람은 여유로워 보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해시태그 말하고 싶은 욕구와 자제심. 지금까지 이 네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실수해 오신 분들이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머릿속 생각을 담아두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말하는 성격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이 남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비밀을 말하고 싶은 욕구와 피해받고 싶지 않은 욕구는 상반된 감정으로 공존합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은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잘못 표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후자를 선택해 입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외로우니까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급할 때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고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무용담을 자랑하거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다는 시계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해시태그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법.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거 좀 가르쳐 줄래? 나 이거 좀 배워보고 싶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어른들이 정말 사랑받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어른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넘어가는 사람이 결국 존경받습니다. 존경은 무언가를 함으로써가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어른들이 진짜 멋있는 어른입니다. 해시태그 실제 사례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 아파트 분여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분이 다른 집 가정사를 험담했는데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결국 당사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 아파트 전체가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동창회에서 한 분이 계속 자식 자랑만 했습니다. 의대 간 아들 이야기, 해외 취업한 딸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까지. 처음에는 다들 축하해줬지만 모임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동창회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회복의 가능성. 하지만 이미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노력에 따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겠다는 진솔한 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지혜로운 대화법.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세요.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관심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공감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런 표현들이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교훈을 주려고 하지 말고 단순히 경험을 나누는 정도로만 하세요.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대화하세요. 나이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해시태그 마무리와 당부. 마지막으로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때로는 침묵이 금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마음을 열고 진솔해지는 것과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더 치명적인 배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라면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경계가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경계를 압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외로워지는 요즘 이런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만들 수 있는 관계들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소중한 관계들을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보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오래오래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말은 칼보다 무서울 수 있지만 적절한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